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창의성 그리고 독창적인 발상, 최근엔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국가에서도 해당이 될 거고요. 기업에게는 특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쟁력을 단순히 개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 성장시키고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변훈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취임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쁘시죠? 예, 올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2016년 상당히 바쁜 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략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금년 2월에 공공기관의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R&D 특허센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R&D 특허센터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해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R&D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는 연구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약 2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으로서 규모가 작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 출범 이후에 한 3,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또 많은 성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성과를 꼽을 수 있다면 저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는 일단 정부 R&D와 민간 R&D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IP R&D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동향 조사라든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정부 R&D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성과 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연구 개발을 한 성과물을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신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 결과물을 저희가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표준특허센터를 이관받아서 공공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해 주셨던 단어 특허 연구개발 쪽이거든요. 특허청과는 조금 다른 업무를 하는 곳인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원장님? 네, 저희가 특허청에서 이제 영역을 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청은 주로 심사, 심판 업무가 주라고 한다면 저희 전략원은 이제 심사, 심판과는 관련이 없이 정부 R&D 내지는 민간 R&D를 효율화할수록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차원, 실질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과 일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최근에 지식재산전략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영역인지가 궁금한데요. 저희 전략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민간 중소 중견기업의 R&D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처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R&D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R&D 지원은 저희가 일단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일단 민간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특허 분쟁에 대응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특허 분쟁이 걱정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 기업에 대응한 맞춤형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R&D 측면에서는 정부 R&D를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동향 조사를 실시를 해서 R&D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R&D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특허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업들이 무언가 사업을 시작할 때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돼서 많이 겁을 낼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특허 소송 자체도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도 워낙 많이 들고 비용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최근에 뭐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특허 소송 분쟁 관련 이슈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쟁에서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주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간에 특허 소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많은 인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특허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간 기업들의 니즈를 이제 받아서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일단 그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또 해당 기업의 경쟁 기업이 되는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외국의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여러 가지 특허 동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 R&D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허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특허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 리스크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작업부터 해서 행여 소송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노력해 주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주요 사업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IP를 활용한 R&D 전략, 지원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에게는 물론 R&D라는 용어 자체는 워낙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IP를 활용한 R&D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IP를 활용한 R&D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개발 R&D를 하기 전에 IP라는 것은 이제 특허가 중심이 되는데 이제 특허 분석을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R&D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IP라는 것은 이제 세계 각국의 특허가 많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기업들이 내지는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이제 R&D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IP R&D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뵙는다고 저도 전략원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고 공부를 조금 그렇습니까?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IP, R&D 말고 주요 사업 부분에 반대로 용어 자체가 뒤바뀐 R&D, IP라는 용어도 같이 있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단어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IP R&D 아까 네네.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R&D를 하기 전에 특허 분석을 해가지고 R&D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D IP는 R&D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사업화한다든지 상품화한 다음에 특허 획득을 위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R&D I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D IP는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특허 출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출원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한다든지 경쟁기업이 어떤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마땅한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보면 IP R&D보다 R&D IP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특허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R&D를 하는 것이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낫고 네.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저희가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략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일단 IP 분야의 인력 양성은 이제 특허청에서도 하고 또 대한표리사회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략원에서는 이제 IP R&D 전략에 관한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략원에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IP R&D 전략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결국엔 사업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에 대한 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제 IP R&D 방법론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우수한 사례를 서로 방법론 연구에서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 전문위원들을 5명 이내의 파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수석 전문위원을 두어서 수석 전문위원이 새로 들어온 이제 전문위원들을 멘토링을 한다든지 현장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하는 방법 내지는 노하우, 경험들을 이제 전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경력 개발 제도를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위원들의 IP R&D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과정들을 담고 있군요. 이제 앞서 원장님과 얘기 좀 나누면서 그 특허 소송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보다는 조금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R&D 분야라는 것도 사실은 좀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도 많다 보니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전략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희 전략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기업들은 충분한 뭐 예산적인 능력도 있고 또 충분한 그 인력 자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 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 기업 이외에 이제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들의 그 R&D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공공기관과 대학까지도요? 네, 어떻게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학과 아니면 일반 기업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뭐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해하기요.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민간 그 해당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해당 기관의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해당 기업에 가서 이제 해당 기업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제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니즈가 있는데, 이러한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전략원의 전문위원들하고 해당 기업의 연구원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뭐 저희 R&D 특허 관련 얘기 모두 전해드렸고, 저희도 이제 시작하면서 창의성과 독창성이라는 키워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지식재산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이것들이 어찌 보면 한 국가나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기에 수장으로 계시는 만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주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할까요? 예, 지식재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이런 특허권이나 브랜드, 이런 지식재산의 가치가 실물 자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혁명이랄까요? 산업혁명이랄까요? 이런 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복합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제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저희 이제 인사 나누면서 올해 이제 첫 부임하셔서 많이 바쁘신 2016년 아니실까요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특허청에서도 20년 이상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이쪽에서는 워낙 전문가이자 베테랑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원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 뭐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전략원, 지식재산 전략원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식재산 전략원이 금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돼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직의 내실화를 좀 다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 전략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인사제도라든지 보수제도, 그리고 평가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전략원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전략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성공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훨씬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뵈면서 이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 지식재산 산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R&D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연구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또는 새로운 제품을 해외 시장에
출품하려고 하는데 특허 분쟁에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지식재산전략원의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이러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통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들에 대한 R&D 경쟁력을 저희가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이용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시청자분들께 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싶고요.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임 첫 해이신 만큼 앞으로 임기 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각오도 목표들 모두 이루시길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